네, 작가님들께 조합포토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강의가 아니고요. 리뷰, 모니터 리뷰 해드리려고 인사드립니다. 뱅큐에서 나온 32인치 모델 사진가용 전문가 모니터 SW321C 모델입니다. 앞에 전작인 전 모델인 SW320 모델의 후속작이죠.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바로 페이퍼 컬러 싱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페이퍼 컬러 싱크 기능. 자, 일단 이 첫 시간은 제가 SW321C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뭔가 작가님들한테 안내해드릴 기본적인 사항과 특징적인 부분들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보시는 이 모니터 화면은 좀 작으니까 쭉 늘려서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321C 모델에서 기존에 있는 다른 사진가용 전문가 모니터하고 다른 게 가장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페이퍼 컬러 싱크 기능입니다. 이 페이퍼 컬러 싱크 기능은요, 이런 경우죠. 작가님들이 전문가 모니터를 사진하시는 작가님들이 전문가 모니터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거를 디지털 연상을 하시고 포토샵이나 루미나4 같은 그런 이제 디지털 연상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연상 하시고 출력을 하셨어요. 포토 프린터로 딱 뽑으셨는데 모니터에서 딱 보셨을 때는 근데 딱 뽑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뭐냐면 똑같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딱 모니터에서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게 돼요. 그쵸? 네. 이 두 가지를 맞추는 기술이 바로 321C 페이퍼 컬러 싱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크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작가님들이 이 페이퍼 컬러 싱크에 이런 신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모델들을 모니터에 보시는 거랑 출력하는 결과랑 비슷하게 맞춰서 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당연히 일단은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되겠죠. 그 작업을 먼저 한번 해서 프로파일을 한번 만든 다음에 다시 그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프린터를 하고 프린터 캘리브레이터로 그거를 스캐닝 한 다음에 그 데이터하고 모니터 프로파일링 데이인 거랑 다시 결합해서 다시 그거를 조절해 가지고 눈에 보시는, 모니터에 보시는 것만큼 프린터에서 근접하게 나올 수 있게끔 다시 이 프린터 캘리브레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그 새로의 그 변조되어 있는 정보를 다시 프린터에 보내서 뽑아가지고 모니터에 보여지는 거하고 프린터 되어 있는 거를 괴리감 없이 서로 이제 맞춰주는 작업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 작업이 여간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 또 포토 프린터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맞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프린터 캘리브레이터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프린터 캘리브레이터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SW321C 모델은요, 특정 몇 개의 이제 포토 프린터 전문가용 그 프린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프린터에다가 맞춰서 뽑으시게 되면 페이퍼 컬러 싱크 전용 프로그램으로 구동해서 이제 모니터에서 보시는 거하고 프린팅 되어 있는 거하고 거의 큰 괴리감 없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별도로 페이퍼 컬러 싱크에 대한 것만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편에 이제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특징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외형적인 부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버튼의 어떤 기능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그 커넥터, 포트, 이런 그 꼽는 HDMI, 또 디스플레이 포트, USB-C 포트, USB 포트 이런 식으로 뒤쪽에 어떻게 무엇을 꼽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징 및 사용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형적인 어떤 이제 인터페이스, 사용자 중심의 어떤 장치에 대한 연결 부분,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페이퍼 컬러, 페이퍼 컬러 싱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문가용 모니터고 디스플레이가 만약 컴퓨터가 바뀌더라도 노트북에다 꼽으셨다가 데스크탑에다 꼽으셨다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하시게 되면
이 프로파일을 계속 바꿔서 다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전문가용 벤큐 전문가용 모니터 SW 시리즈들은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도 별도로 영상으로 준비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계속 쭉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광색용 모니터니까 당연히 어도비 RGB는 99% 지원이 돼야 되겠죠. sRGB가 100% 지원이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DCI P3, 요 DCI P3는요, 어도비 RGB가 지원이 되는 광색용 전문가용 모니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벤큐 전문가 모니터 바로 SW 시리즈처럼 어도비 RGB도 지원이 되고 sRGB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DCI P3까지 한꺼번에 모두 지원이 되는 모델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자, DCI P3 영역이 뭐냐면 작가님들 기본적으로 어도비 RGB하고 sRGB의 영역 차이가 어떻게 되고 또 카메라 설정할 때 카메라의 색공간 촬영하실 때 이 sRGB랑 어도비 RGB 설정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강좌에서도 여러 가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sRGB하고 어도비 RGB의 색공간의 그 영역의 차이는 현저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도비 RGB로 맞춰놓고 촬영하시고 어도비 RGB로 세팅해놓고 디지털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DCI P3 다시 말씀드릴게요. DCI P3는 작가님들이 이게 주로 사진을 이 컨텐츠를 소비하시게 되는 그런 이 범위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작가님들께서 모니터로 보시고 출력해서 전시하시고 이런 거 외에 요즘에 많이들 이제 시스템이 좀 많이 트렌드 이런 경향이 많이 바뀌었죠. 뭐냐면 작가님들의 사진을 다른 일반 대중이라든가 다른 작가님들한테 소개할 때 어떤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다가 올리시고 나서 보시는 일반 대중이나 작가님들은 컴퓨터로도 보지만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죠. 이 모바일 세상이 됐단 말이죠. 이 모바일이 모든 핸드폰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이폰일 경우에는 아이폰 7 버전, 7 이후 버전,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 S부터는 앞에 붙는 게 뭐 A, J 이런 라인 말고 삼성 갤럭시 S7 이후 버전부터는 DCI P3예요. 디스플레이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DCI P3 영역으로 그렇게 해서 맞춰져 있어서 그 상태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영화 관련 컨텐츠 산업, 어쨌든 핸드폰으로 사진도 보지만 영화도 동영상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끔 컨텐츠에 맞게 그런 색 공간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를 같이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DCI P3예요. DCI P3에 대한 색 공간의 어떤 그 시작 출발점과 그런 건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DCI P3를 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다른 작가님들이 그걸 보시게끔 원하신다면 작가님들이 작업하신 거하고 보시는 작가님들하고 서로의 색감의 괴리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많이들 내 사진은 핸드폰으로 많이들 보시니까 나는 핸드폰에 그 색감 보시는 분들 색감에 맞게끔 나도 똑같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나만의 색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라면 바로 DCI P3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어도비 RGB, sRGB 거기에 DCI P3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 이 DCI P3 지원이 되는 거는요, SW 시리즈들은 전 라인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그게 또 이 321C에서 321C만에 갖고 있는 페이퍼 컬러 싱크 외에 전체 SW 시리즈에서 갖고 있는 DCI P3 영역이 지원이 된다는 그런 장점,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10비트예요. 이 10비트 모니터는요, 기본적으로 전문가용 모니터들은 많이들 10비트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냥 모니터만 지원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10비트가 지원이 돼야 돼요.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 10비트가 지원이 된 상태에서 또 어도비 RGB가 99% 이상인데 과연 그 색 영역을 다 표현하기는 표현하는데 어떤 특정 색을 딱 집었을 때 이 색이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절대값의 그 색깔과 얼마나 괴리감이 없나요? 라는 게 바로 색의 편차예요. 그거를 델타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다 어떤 계측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 검출치를 얻어내죠. 그 값이 델타 E 값 미만이어야만 작가님들이 절대치하고 그 델타 E 값으로 표현하는 정도의 모니터로 보셔야만 서로 괴리감 없이 정확한 색을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어도비 RGB 모니터를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광색형 모니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저가 어도비 RGB 광색형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델타 E 값, 즉 색 표준 편차가 정확도가 그 신뢰도가 델타 E 값 밑으로 그 안정치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약간 그거를 위쪽으로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어도비 RGB 광색형 모니터를 결정할 때는 어도비 RGB가 지원이 되는 것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어도비 RGB를 지원하긴 지원하는데 색의 표준에 대한 색의 표준 편차가 얼마나 색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가라는 델타 E 값 E 미만이어야 된다는 것도 꼭 체크하세요. 네. 그 다음에 10비트 모니터다라는 거 대신 하나 작가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10비트 모니터이긴 한데 사양표에 보시면 8비트 플러스 FRC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10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무슨 어떤 특정 색을 표현할 때 우리가 6비트 모니터, 8비트 모니터, 10비트 모니터 뭐 이렇게 있죠. 뭐 6비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급형인 TN 패널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진 하시는 분들이 쓸 모니터는 아니에요. 최소한 8비트 이상이 돼야 되고요. 또 이 시야각 위치를 바꿨을 때도 색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IPS 패널의 광시야각이어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최소 8비트 이상이어야 해요. 그런데 일부 또 모니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8비트 이상이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IPS 패널이고 어도비 RGB인데 여기에 8비트인데 6비트 플러스 FRC로 구현해서 8비트처럼 보여지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리얼 8비트이거나 지금 요 모델처럼 8비트 플러스 FRC 기능으로 10비트까지 만들어주는 가상 그 효과가 있어야만 사진 하시는 작가님이 쓰시기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8비트도 물론 좋긴 좋은데 더 부드러운 개조를 촘촘하게 눈으로 보시려면 10비트여야 되는데 리얼 10비트가 있고 8비트 플러스 바로 FRC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FRC 기능이 어떤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1부터 9까지 색을 단계를 이렇게 촘촘히 나눴다고 할게요. 1, 2, 3, 4, 5, 6, 7, 8, 9 해서 뭐 0, 1, 2, 3, 4, 5, 6, 7, 8, 9에서 10 단계를 했어요. 그거를 만약에 1, 3, 5, 7, 9 하면 중간에 게 빠지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 빠진 거를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보여주게 되면 사람의 눈은 잔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부드럽게 간 것처럼 보이게 돼요. 제가 간단하게 그 원리를 한번 예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빠를까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요 지금 선풍기를 잘 뜯어가지고 한쪽은 흰색, 한쪽은 무거운 검정색이에요. 약간 회색처럼 보이죠? 좀 짙은 색이에요. 요거를 지금 보여주는 상태에서 이게 리얼 상태라면 얘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돌리시면 두 개의 색이 합쳐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서 그 중간 단계 영역을 부드럽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FRC 기술의 근본적인 쉽게 이해시켜주는 시각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네, 일단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예시를 그렇게 드렸는데 쉽게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FRC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그렇게 해서 잔상효과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더 부드럽게 보게 10비트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얼 10비트로 되어 있는 게 참 좋긴 좋지만 그러려면 이 패널에
그 열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과부하도 생기고 전력 소모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8비트에다가 FRC 기술을 적용해서 10비트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비트, 네, 델타 E가 그거 이제 확인하셨고요. 우리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당연히 되는 거, 이제 SW3들은 다 됩니다. 그리고 SW3들은 프리미엄 라인인 그 등급에 맞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모니터들을 쫙 다 생산한 다음에 이 모니터는 대략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니터 한 대 한 대마다 박스를 딱 여시면 그 안에 개별적인 그 모니터를 QC, 품질 검수 관리 단계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출하기 전에 다시 검출해가지고 색 여격은 어떻게 되고 각 모니터의 중앙부 구석 부분은 어떻게 이 광도의 편차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것들, 휘도의 편차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데이터로 리포트로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그 출하 전에 각 개별적인 이 등급 레벨에 맞게끔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작가님들이 사진하시는 작가님들이 구현하기에 딱 쾌적하게 마지막 검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라는 리포트까지 준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벤큐 SW 시리즈만의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세계 표준을 정하는 그런 그 국제 규약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업체들이 색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런 업체들이 같이 협업해서 뭔가 기준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팬톤이라고 하는 곳하고 칼만사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색채 회사들이 벤큐 시리즈들은 거의 대부분 팬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런 적합성 인증, 색이 고르고 편차도 괜찮고 아주 전문가용으로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인증을 받은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SW 시리즈 라인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공인되어 있는 기관에다가 이 품질을 검사해서 그 품질의 레벨을 정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도 작가님들이 신뢰할 만한 뭔가 선택하시는 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중저가형 광석형 모니터에는 이런 언급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해 줄 만한 그런 레벨이 사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페이퍼 컬러 싱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네, 페이퍼 컬러 싱크는 제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전용 요 벤큐에서 제공해주는 페이퍼 컬러 싱크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프린팅을 하고 다시 또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키퍽이라고 해서 이렇게 OSD 메뉴로 아래쪽에 밑에 있는 거가 이게 G2 버전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전작들의 G1 버전에 있는 버튼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다이얼, 조그 다이얼로 되어 있고요. 선택 버튼 별도로 이제 주로 쓰시는 거 어도비 RGB, sRGB 보통 기본적으로 공장 출고는 1번 어도비 RGB, 2번 sRGB, 3번 블랙 앤 화이트인데 이 블랙 앤 화이트를 여기다가 제가 뭘 권해드리냐면 이 3번에다가 DCI P3를 직접 지정해서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절하는 거는 다이얼로 하고 선택, 셀렉트 딱 꼭 누르시면 되는 그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특징과 사양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